아 근데 할인해야 이게 팔리면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 네네. 연구기관, 아, 네. 네네네. 그 소속된 연구원. 네네. 이 수익이 배분이 좀 되나요? 아, 이런 얘기도 하는 자리인가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램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연구소, 저희 실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결국은 아까 질문하신 게 여기 나오잖아요. 예. 지능, 센서, 부품, 기구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이 로봇은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하는 쇼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냥 이렇게 뭐 어서 오셔요 이런 쇼 같은 거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으나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요소 기술들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 거. 예. 아까 양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로봇 팔, 아, 로봇 손, 로봇 다리. 네. 이게 오늘 얘기를 해주시고 저기 다 담겨 있군요. 이제 담겨 있는 거고 얘의 부분 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로봇 팔이 되겠습니다. 로봇 팔 좋습니다. 하시면 이게 오랫동안 네. 한국기계연구원 저희 쪽에서 주로 해왔던 연구고 저도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계속 해왔던 로봇 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직접 만드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 실제로 요거는 일하고 있는 거죠? 저희 연구원들이 다 함께 같이 만든. 우와. 저거는 만드신 다음에 파시나요? 네, 저거를 오! 팔려고 만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사의 역할이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팔렸다고 일부 팔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로봇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기술들 네. 그거를 사가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기술들을 일부가 팔렸다. 예. 근데 팔 때는 많이- 막 국내 네. 기업 그 약간 많이 우선순위 연락 주세요. 같은 게 있나요? 네? 그 같은 기술을 갖다가 열심히 개발을 한 거를 파는 건데 네네.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나라 기업에 팔아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파는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 같은 게 있나요? 당연히요. 원칙은요. 돈 많이 주는데 파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원칙은 그거는 원칙은 그러나 근데 우리는 이제 연구소잖아요. 네. 수련연이고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보통 보면 같이 협력 연구를 하는 기관들도 있고 아.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네. 우선적으로 대부분 같이 연구를 하거나 또는 또는 국내에 이 연구를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 기업들의 기술 이전을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농담으로 한 거예요. 네. 계속 영상이 나오는데 결국은 핸드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거의 대부분 핸드폰 공정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지금요? 안 된다고. 너무 지금- 작아서요? 지금도 다 핸드폰은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작고 그리고 부품들을 조립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품 핸들링도 어렵고 부품 조립도 어렵고 그래서 핸드폰 공정은 다 근데 저희가 이거 하는 것도 핸드폰 조립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너무 어려워서 그건 그 다음이에요. 지금 핸드폰 포장하는 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예. 네, 핸드폰 포장하는 거 정도도 아직 사람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로봇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음 보시면 방금 양팔 로봇. 결국 예. 양팔 로봇의 개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양팔 로봇의 개발 이유. 그 기술 이전 아니신가요? 너무 자본주의라고. 양팔 로봇을 개발하는 이유는 사람의 작업을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서예요. 예. 사람의 팔 자유도가 몇 자유도일까요? 돌아가고 지금 꼽혀주고. 뭐 4, 10, 6. 120은 아, 뭐예요? 120은 좀 저희가 연체동물인가요?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답이 안 나와요. 아 여기 없답니다. 네, 답이 그래요? 안 나와요. 그래요? 두 자리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맞습니다. 몇이요? 몇이에요? 7자유도입니다. 이거를 7자유도? 그렇게나 있어요? 네. 오, 신기하다. 이게 반드시 뭐 이게 또 이게 구분하면 이거 두 개다라고 우기면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구분으로는 어깨에 3개가 있습니다. 어깨에 3개가 아, 있고요. 여기도 있네. 어깨에 3개가 있고 아. 팔꿈치에 하나가 있고요. 팔꿈치하고 손목에 연결된 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총 7개고요. 7개를 그대로 해야 아까 그 사람의 동작을 그대로 모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 7개인데. 그래서 아까 만든 양팔 로봇도 7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깨에 3개, 팔꿈치에 1개, 그리고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내려오면서 3개거든요. 그래서 7개가 되니까 이 로봇이 사람이 하는 작업을 그대로 어느 정도 모사할 수 있어요. 사실 팔 길이도 거의 사람 길이랑 비슷하거든요. 이 박사님 말씀 듣고 다시 보니 네, 좀 되게 사람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네, 네. 구관절도 되고요. 아까 코끼리처럼 10관절, 20관절도 돼요. 예, 예. 그런데 아. 그렇게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예. 요소들이 들어가서 비싸지기도 하고 아. 남아버리는 거죠. 7자유도라는 거의 장점이 6자유도는 얘를 공간상에서 정의하려면 몇 개의 자유도가 필요할까요? 공간상에서 정의 예. 예?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얘의 위치와 네. 자세를 정의하려면
3차원이니까 3자유도. 그렇죠. 일단은 3차원이 있을 것이고 네, 거기서 얘의 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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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입니다. 6개. 아.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3개. 3차원 공간에서 X, Y, G G. 3개. X로 도는 거, Y로 도는 거, G로 도는 거.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육자유도입니다. 육자유도. 결국 그 육자유도를 표현하려면 로봇이 육자유도여야 해요. 최소. 만약에 로봇을 5개로 만들면 이거는 육자유도를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떤 자세는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왜 7자유도를 쓰냐? 이게 있습니다. 여유자유도라고 해서 실제로는 6개밖에 안 필요해요. 6개밖에 안 필요한데 오. 하나의 여유자유도가 있으면 네. 똑같은 이 동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로봇팔이 다른 모습을 취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7자유도라서. 여유자유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자유 정도를 추가합니다. 사람 팔이 7개니까 우리도 이렇게 7개로 만들어가지고 총 14자유도의 그 로봇이 만들어진 거고 허리도 사람도 이렇게 허리 2개 쓰잖아요. 네. 허리 2개 넣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1, 2축 올인원 구동 모듈이라고 이제 써놓은 게 뭐냐면 구동 모듈. 이게 구동 모듈이 뭐냐면 네. 아까 앞서 보였던 그 양팔 로봇에 7개의 자유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7개 붙인 거예요, 그냥. 요거를 7개를 붙이면 아까 로봇이 됩니다. 그 대신 그 요거 7개 사이에 링크가 딱딱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형상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이 구동 모듈을 7개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그 형상에 맞춰가지고 연결한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배선을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거고, 최근에는 요 밑에 있는 왼쪽은 1축 구동 모듈이라고 해서 축이 하나예요. 예. 왼쪽은 2축 구동 모듈에서 하나의 축이 2개예요. 아, 이 안에 네. 그래서 모든 부품들을 집어넣습니다. 이 부품이 들어가는 부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보면 이 안에 모터, 감속기, 엔코더, 브레이크, 그다음에 모터 제어기까지 모든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의 모듈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와, 너무 복잡한데요. 딱 보기에는. 섬세하다. 네, 이게 복잡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를 붙이기만 하면 로봇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많은 로봇들 중에 반드시 이렇게 구동 모듈로 만들어서 만들지 않는 로봇도 많아요. 그냥 로봇에 하나씩 적층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연구소에서 다양한 로봇을 만들어야 하니까 필요에 따라서 이런 로봇도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 저런 로봇도 만들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듈화 시켜놓으면 얘를 내가 원하는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내용을 보시면 네, 화면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축 구동 모듈도 시리즈로 만들어놨어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다음에 2축 구동 모듈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놨고요. 예.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에 얘를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이면 되는 거. 뭐 밑에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이 뭐 해석 등을 통해서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네. 그 요걸 만들기 위한 과정을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예.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로봇은 해석을 통해서 로봇이 이와 같은 자유도를 가지고 로봇을 모듈을 부착을 하면 예.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것처럼 동작을 할 수 있네 로봇이 아. 라는 거를 먼저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로봇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예. 그 로봇을 그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기구학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제일 왼쪽에 기구학,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해석. 두 번째가 동력학 해석이라고 합니다. 동력학에서는 얘는 그러면 이 동작을 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이 동작을 하는데 힘 얼마 드는데? 라는 거를 해석하는 단계.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그래? 저 동작을 한번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와 같은 힘이 드네. 예. 모터는 100짜리를 써야 되겠어. 모터는 200짜리를 써야 되겠어. 감속기 100 안 되네. 200짜리를 써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모듈이 톡 튀어나오는 거죠. 그 필요한 부품들을 이용해서 모듈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듈들을 결국 아까처럼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성능 테스트도 하고 나서 걔를 필요한 대로 아까처럼 링크와 결합을 시키면 아까 저기 밑에 5번째 있는 그림이 그 양팔 로봇과 같은 그림이거든요. 저게 그거구나. 네,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링크죠. 네. 저 링크와 세 번째 있는 모듈이 결합된 거예요. 그냥 결합만 하면 로봇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을 제가 보여드리면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물이죠. 예. 아까 제가 양팔 로봇 보여드렸잖아요. 네. 1축 구동 모듈을 가지고 연결해서 만든 로봇이었어요. 음. 이번에는 네. 2축 구동 모듈 3개를 붙여본 거예요. 예. 아까는 1축 구동 모듈 7개를 붙여서 로봇팔을 만들었다고 하면 네. 이번에는 2축 구동 모듈 3개를 베이스에 하나, 중간에 팔꿈치에 하나, 손목 부분에 하나
세 개를 붙여서 로봇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럼 얘는 육자유도인가요? 얘는 육자유도입니다. 맞습니다. 오. 이제 오늘 공부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로봇들을 제가 만약에 다른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럼 링크만 바꿔서 그럼 결합합니다. 형상도 바꾸고 싶고 길이도 바꾸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까 앞서 있던 시퀀스를 통해서 해석만 조금 달리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용량을 정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만 정해서 다시 붙이면 또 새로운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형태로 로봇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로봇 팔로 결국 저희가 다양한 요즘 어플리케이션을 좀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네. 양팔 로봇의 그러면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이 영상에 이미 동시에 뭔가가 가능한. 이 힌트가 나오는데. 지금 아마 채팅에 나올 겁니다. 혼자 가위바위보 가능. 혼자 노는 로봇, 감성 로봇이. 아니, 다 나왔어요. 감성 로봇 혼자 놀 수 있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뭐 정답이- 의도하신 정답은 뭐였죠? 두 팔을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다. 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지그리스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대부분의 사용 로봇은 지그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갖다 놓을 거니까 이거 집어. 잘 짓게 해줄 테니까 잘 집어가면 돼. 라는 형태예요, 대부분. 네. 근데 예. 얘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놓는 거를 네. 집어주면 오른손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동작을 다시. 그러니까 아. 왼쪽으로 집어서 방금 저 보여드린 영상들이 보면 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면적 같은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얘를 어쨌든 오른손으로 작업해서 다시 끼워 넣어야 되거든요. 네. 끼워 넣으려면 바닥에 있는 거 못 집어서 못 끼워요. 근데 예를 들어 왼팔로 집어서 오른손에 넘겨주고 오른팔로 끼울 수가 있잖아요. 네. 결국은 사람처럼 지그리스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별도의 주변 환경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예. 내 두 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 요 방금 그 양팔 로봇의 결국은 아까 목적이 사람을 대신해서 또는 사람과 같이 협업. 뭐 약간 이런 느낌까지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사람과 같이 할 때 좋은 거는 안전. 안전. 아까 제가 협동 로봇에 대해서 좀 약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사람이 예. 안전이라서 안전이 안 되면 뭐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안전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바로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아까 앞선 로봇들하고 다른 점이 뭔가요? 좀 비싸 보여요. 아 이게 더 비싸 뭔가 보인가요? 광택이. 이게 더 비싸 이게 더 좀 비싸 보여요. 비싸 보여요. 이게 더 싼데. 아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다 네. 원래 로봇을 만들 때는 이렇게 2단계로 만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연구 레벨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저기에다가 케이스를 씌운 게 아까 그 로봇이에요. 지금 케이스. 벌크업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그 벌크업이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벌크업이 포인트예요.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오. 벌크업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여기에 케이스를 씌우면 아까 그 로봇이 되거든요. 네. 로봇이 되는데 케이스를 씌우기 전인데 아까 벌크업 한 부분이 포인트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어느 부분이죠? 딱 벌크업 돼 있는 저 부분이 검은색? 검은색 부분하고 여기 팔목 부분과 여기 저 부분에 회색 저 같은. 이도 바꾸니 삼두. 바꾸니 그 네, 벌크업이라는 이두, 말이 삼두. 맞는 거죠. 아. 원래 저기 어깨 있는 쪽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벌크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봇 피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로봇. 지금 이제 뭐 원래 얘한테 물따르기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물따르기 작업하는 아. 중에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네. 살짝만 야 잠깐만 하면 만들었다. 다시 해 그러면 안 돼. 이거를 멈출 수 있구나. 손가락으로도 돼요. 어. 살짝 핑거 터치로도 되는 정도로 해서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결국은 좀- 로봇 입장에서 자기 일을 하고 싶겠죠. 자기 일을 하고 싶지만 사람을 다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와.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스킨을 네. 로봇 피부를 입히는 거고요. 딱 부딪히면 바로 멈출 수 네. 있는. 멈출 수 있게 바로바로. 아. 네, 이게 기본. 사실은 안전에 대한 게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안전을 로봇 안전에 들어가면 사실 로봇 안전은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예 오면 보고 오네 멈추든지. 네, 지능이 그게 있다면. 베스트죠. 그게 첫 번째. 네. 첫 번째. 근데 못 봤어. 못 네. 봤으면 이거 해야 되겠죠. 아. 못 봤으면 다면 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거예요, 그거. 사실 요것도 안 되면 다양한 개발들이 또 있습니다. 조인트 아까 제가 구동 모듈 조인트 개발한다고 했는데 네. 거기에다가 어려운 용어. 베리어블 스티프니스라고 해가지고 어우. 가변 강성 이런 거 있거든요. 가변 강성을 variable 넣어서 stiffness. 어떤 특정 값 이상으로 나오면 이렇게 관절이 부러지는 형태.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감지를 못했어도 부러지니까. 뭐 그런 일부러 형태까지. 부러지게 하는. 네, 일부러 부러지는. 도마뱀 꼬리 자르는 거. 같은. 그렇죠. 부러지는데 바로 또 복원이 되는 뭐 이런 형태까지도 연구도 있어요. 뭐 그런 연구도 그 있어서. 안전의 어떤 단계가 여러 개가 그렇습니다. 있을수록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그 부분인데요. 그거의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인데 예. 얘가 아까 그 벌크업에 들어간 거예요. 저게 예. 피부에. 아까 색깔은 달라요. 저 네네네. 동전 같은 거요? 동전 아니고 저 화이트 하얀색이 아까 그 벌크업 검은색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비접촉. 느끼는 거구나. 예, 저렇게. 두 가지. 이건 지금 비접촉이고 이건 접촉이고. 어. 화살표가 표현되는 건 접촉이고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게 비접촉이고요. 아, 그래서 오, 아까 신기해. 비접촉으로도 되면 너무 좋은 거고 네네네. 또 접촉으로 되면 또 좋은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로봇 피부에 입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떤 원리인가요? 요게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아, 센서. 센서가 들어있고 안에 센서가 두 종류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비접촉으로 이 사람의 이 거리를 감지해가지고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표면에 하나 들어있고 예. 커버 안쪽에 FT 센서라고 네. 정교한 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들어있어요. 얘는 약간 그 하드 타입이고요. 요즘에는 소프트 타입으로 또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센서가 들어가서 한다라는 부분이고 와. 걔를 다시 보시면 오른쪽에 좀 보여드려요. 이게 결국 얼마나 정교하냐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예. 만약에 여기다가 킴이 저희 연구소 영문 네임입니다. 네. 킴이라는 글씨를 쓰면 이렇게 나와요. 글씨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만큼 정교하게. 이거 우리가 등에다가 글씨 써서 맞추는 놀이 하잖아, 옛날에 맞습니다. 어렸을 때. 그거요, 그거. 근데 그걸 못 맞추잖아. 못 맞추죠. 근데 쟤는 저걸 아는구나. 명확히 알 정도로 민감하다. 그렇죠. 이 얘기죠. 그렇죠. 와. 그래서 아까 제가 저걸 안전용으로만 써 오는데 네. 예. 얘를 HRI라고 해서 인간과 로봇이 인터랙션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오. 단순히 안전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뭐 교시용이라든지 네. 또는 다른 용도로도 인간과의 커뮤니케이션 용도로도 쓸 수 있다. 팔렸나요? 여쭙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저기 근데 할인해야 이게 팔리면 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라는 게 생깁니다. 네네. 연구기관, 네. 네네네. 그 소속된 연구원. 네네. 이 수익이 배분이 좀 되나요? 이런 얘기도 하는 자리인가요? 원래 이런 얘기도 하는 저희는 자리인가요? 듣고 싶은 입장이고. 이런 게 제일 궁금해요. 딴 분들은 대답하셨어요?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을 잘 안 안 했었어요. 했었죠. 이거는 좀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셈이 나네요. 그래요? 네. 그런가요? 배분합니다. 아. 당연히 배분합니다. 역시. 왜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야죠. 그렇죠. 표준 대답입니다. 매뉴얼에 써 있는 건가요? 매뉴얼대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손 나왔다. 여기까지가 이제 팔이었고. 로봇 팔에 대한 부분이 네. 되고요. 이제 여기는 로봇 손 그리고 네. 괄호에서 그리퍼. 왜냐면 여기에 아까 팔은 이 동작을 하는 거라면 네. 이제 정교하게 얘를 짚고 뭔가를 하기 어. 위한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부족해서 대부분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 사실 로봇 손 그리퍼 하면 일단 그리퍼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이 우리가 엔드 이펙터라고 불러요. 엔드 엔드- 이펙터요? 엔드 이펙터. 끝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 맞아, 효과를 주는. 효과를 주는. 끝에서 효과. 그러니까 원래 용어가 로봇의 끝에 붙는 걸 엔드 이펙터라고 하고 엔드 이펙터에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들과 같이 공합용도 있고 집게용도 있고 용접 장치 같이 별도의 툴도 있어요. 아, 전용 네. 툴도 있고 네. 툴 체인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주로 여기에서 그리퍼에 대한 부분, 엔드 이펙터 안에서도 예. 그리퍼에 대한 부분들을 짚는 중점적으로 거죠.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그리퍼라고 저희가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맞는 그리퍼 부분이 그리퍼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용 그리퍼가 있고 맞는 그리퍼가 있어요. 전용 그리퍼는 딱 얘만 짚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만 짚기. 딱 얘만 짚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거예요. 근데 그게 종류가 다양하다 보면 각각 있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의 로봇에서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집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목적 그리퍼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요. 영상을 보시면 그냥 이거는 석션 형태입니다. 오, 초기에 개발한 당연히 오. 이거 온가요? 일단 다 짚잖아요. 네, 다 짚는 거 맞습니다. 네. 빨아들이는 이거 근데 저거 양면 테이프 아니죠? 양면 대입 아니고요. 초기로 빨아들이기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얘는 공합으로 네. 석션 형태로 빨아들이는 건데 다양한 물체를 짚는다는 데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평평한 면적, 핸드폰과 같이 평평한 게만 짚는 게 아니라 네. 아주 다양하게 지금 어. 형상이 석션이 안 되는 형상도 있어요. 뭐 볼펜도 그렇고, 그러네요. 네, 저 볼트도 그렇고요. 예. 이런 형상까지 다 짚는 게 예. 이제 석션을 그냥 석션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이와 같은 구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기본 일반 석션이 왼쪽이에요. 아, 일반 그러니까 석션이 평평하고. 왼쪽 평평한 거는 안 된단 말이죠. 네. 안 되는데. 평평한 것만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석션을 하되 움켜지는 형태까지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맞도록 적응형으로 흡착을 하기 때문에 표면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렇게 형상에 적응하면서 짚는 형상이 울퉁불퉁 하든지 오. 공간이 있든지 구멍이 있든지 관계없이 짚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도구들을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오. 일반 로봇들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쓰인 일반 로봇들 보면 오토 툴 체인저라고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에 있는 그리퍼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거 잡을 때는 이거 바꾸고 이거 잡을 때는 다른 그리퍼로 바꾸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도구가 아주 다양하니까
이와 같은 컨셉들을 가지고 다 잡는 게 좋지. 응. 그래서 뭐 이런 문어 빨판, 아까 코끼리 코 얘들을 모사하면 이렇게 움켜쥐잖아요. 빨아들이면서 움켜쥐잖아요. 예. 그 빨아들이면서 움켜쥐는 같은 원리를 가지고 구멍이 있어도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움켜지는 형태로 진짜 가는 움켜진다. 형태로 보고 하고 어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더 발전시키셨더라고요. 바늘도 짚고 종이도 집어요. 요게 결국은 한 개의 그리퍼로 네.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 맞네.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짚습니다. 와. 다음으로 그리퍼 이어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로봇손이 나왔는데 네. 예. 그리퍼하고 로봇손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뭘까요? 사람의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거?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그리퍼는 음. 아까처럼 잘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집을 수는 있어요. 음. 근데 무언가 정말 정교한 동작을 하려면 음.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리고 정교한 동작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 결국 아까 사람 손 대신에 뭔가를 하려면 결국 사람 손 모양이 되어야 정말 사람 손처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라서 로봇 손. 그래서 로봇 손이 아마 궁극적으로는 정말 사람 작업을 대체하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발길이 엄청 멉니다. 발길이 엄청 멀어서 우선 이 로봇 손을 보시면 이 핑거를 모듈형으로 개발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처럼 사유도를 그대로 모사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모듈이 있고요. 이 모듈이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대로 동작을 네. 모사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기본 동작이래요.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은 약간 모듈이 다르고 엄지손가락. 오, 자연스럽다. 오. 오, 되게 자연스럽다. 엄지손가락. 그다음에 검지. 조심해야 돼. 검지. 와, 근데 여기 방송 중입니다. 네 번째 손가락 검지. 정지. 검지. 네 번째 손가락 가만 정지. 설마요. 아,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약간 무서운데 약간. 이렇게 사람 손가락에 부드럽네요. 동작을 모사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센서들을 부착하기 위한 위치들이에요. 저희 까만색으로 다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고 로봇 손을 만들면 제일 많이 짚는 질문이 있어요. 쇼하냐 쇼. 아, 쇼 그죠? 아니냐, 쇼냐. 저거. 왜냐면 로봇 손으로 실제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산업에서는 그리퍼만 가지고 이것만 하거든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고 이런 것만 하는데 로봇 손은 알았어 잡는 건 알겠는데 실제로 아직 정교한 동작 하는데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하나씩 좀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아. 영상을 보시면 그 팔을 가지고 뭐 플라스틱 힘도 있고 뭐 따르는 이런 작업들은 충분히 한다라는 얘기고 또 정교하게 뭐 한다 그러면 와, 계란을 요래 집어가지고 오,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게. 예. 뭔가 이거죠. 계란과 같은 것도 정교하게 집어서 깨트리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왜냐면 너무 깨트릴 때 세게 집잖아요. 그럼 깨지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면 네네. 손가락이 4개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개예요. 네 개만 있으면 충분한 거. 한 경우가 많아요. 아, 딱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 그치. 아, 맞아요, 우리 이런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 그렇게 그죠. 마이크 잡을 마이크, 때. 마이크. 마이크 잡을 때 이걸 안 쓴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 커피 마실 때도 이거 안 네, 쓰잖아요. 이런 분들 꼭 계시거든요. 맞네요. 그래서 네. 보통 이게 거들뿐, 아, 그게 거들뿐이니까. 거들뿐이라서 여유분. 얘가 그래서 아. 굳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많겠다. 이렇게 움켜지는 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4개짜리도 있는 거고요. 네. 뒤에 5개짜리 또 보여드려야죠. 아. 네, 이따가 그래서 세 번째 영상을 보시면 네. 이 분무기 같은 거 하려면 이제 막 두세 네 개가 이렇게 좀 여유롭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로봇 손이 가위질을 한다라고 하면 어? 사람들이 대박. 이렇게 해주세요. 오, 이게 대박인데? 아, 오, 하네요. 네. 저희가 로봇 팔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능, 센서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저 작업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단계는 개발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저 네 번째 영상을 자세하게 보시면 아. 저걸 저 구멍 사이로 넣어서 집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제일 아. 섬세하게 느껴져요. 아 섬세하다고요. 아 섬세하다고. 아 그러면 성공입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저희가 성공한 겁니다. 뭐가 부족한가 보네. 네. 아, 왜냐면 사실 이해했어요. 네. 정확히 여기 딱 나오셨네요. 지금 이 로봇을 엄청 다양한 덱스터러스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를 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 얘가 할 수 없는 일은 빼놓은 거예요. 우리가 가위가 네. 공중에 저렇게 떠 있는 경우가 아, 없잖아요. 꽂혀 있는 그렇죠. 경우도. 네, 저렇게. 예.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예. 대부분의 지금 사용하는 로봇들은 네. 많은 경우에 이래요. 그래 밑에 필름 이렇게 깔아놓으면 필름 어떻게 집어요? 못 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할 수 있는 손 그리퍼가 되어야 하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요 정교한 손가락 동작이 가능하다는 걸 네네. 보여드린 거고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다 해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거를 고정형으로 놓는 게 아니라 네. 아무렇게 놔도 집은 뒤에 어떻게 집었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 표면 안에
센서들까지 나중에 붙여야 모든 작업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여기다가 센싱이랑 제어랑 네. 아까 딱 얘기하셨는데 제어가 지금 좀 부족한 제어가 상태예요. 부족한. 그런 게 늘어나면 진짜 이거 다 하는 거죠. 다음이 5개짜리. 이제 이와 같이 오. 5개로 조심해. 오 뭐야 웨이브. 움켜쥐는 데는 아무래도 5개가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드는 그러네요. 거고 나중에 저기 손바닥이나 손바닥에 까만 부분, 여기 손마디에 까만 부분 이 부분들에 결국 센서들이 들어가야 해요. 저기에 센서가 들어가면 이걸 집었을 때 어떻게 집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그걸 동작으로 더 사람이 하는 동작까지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아까 그 팁 부분에 팁 부분도 그렇고 저 부분도 그렇고 센서 기술들도 저희가 들어가게 되면 네. 이제 아까 그 감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손에 감각이 없으면 사실은 실제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이가 지금 요거는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앞으로 센서를 인티그레이션 해서 뭔가 이게 감각까지 부여해 보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가 손이었고 아, 이제 이제- 다리 가나요? 아, 이제 그래서 네. 이동이 나오는군요. 박사님 좀 지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휴식이 아닙니다. 필요하신 것 아닙니다, 같은데. 아닙니다. 예, 물 한잔 하시죠. 물 한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